중요한 건 우체국 등기로. 네, 어제 저녁 경기 평택에서 편의점 차량 돌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에 관련된 기사에 가장 추천수가 높았던 댓글입니다. 네, 왜 이런 댓글이 붙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경기 평택에서 승용차 한 대가 편의점 안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편의점 안에서 차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내부를 휘젓고 다녔는데요. 물론 편의점 아수라장이 됐죠. 이후에 경찰이 도착했는데도 이 차량의 운전자는 편의점 내부를 계속해서 부셨습니다. 결국 경찰이 편의점 입구를 순찰차로 막고 공포탄을 쏜 뒤에야 행동을 멈췄는데요. 차량 운전자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네, 이 여성 자신의 자녀가 이 편의점을 통해서 보내려던 공모전 작품이 사라지자 주인과 다툼을 벌였고 편의점을 들이받은 거라고 하는데요. 지난 6월에도 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얘기 들으시고 누군가는 아니 겨우 공모전 그림 분실한 것 때문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는 아유 그래도 자신의 자식이 그린 그림이 사라졌으니까 화가 날 법도 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작품이었다면 직접 더 잘 챙겼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화가 난다고 해서 모두가 차를 끌고 어디론가 돌진한다면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갈까요? 요즘 코로나 분류란 말이 일상적으로 쓰일 만큼 무기력하고 우울감을 표시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하니까 참 할 말을 잃게 되네요. 네, 오늘은 상황을 통달한 댓글로 시작해봤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의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케이. 비가 내릴까 저 하늘 끝에서 아쉬움이 기억을 부르네. 이런 날이면 내 마음이 서러워. 떠나버린 너를 한 번 더 생각해. 끝없는 길을 나 혼자 걸을까. 추억으로 외롭긴 하지만 가려진 숲속에 알 수 없는 미래와 안타까운 시간이 힘들게 느껴져. 나는 두렵지 않아. 더 많은 시련도 어차피 내가 선택한 길인데 혹시 미련이라도 내게 보일 수 있다면 너의 곁으로 달려갈 텐데. 아라리 올라라.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일 뿐이야. Yeah. 그 누가 이런 나의 마음을 너에게 전해만 준다면 나 홀로 걸어가는 이 길이 외롭진 않을 것 같아. 나는 두렵지 않아. 더 많은 시련도 어차피 내가 선택한 길인데 혹시 미련이라도 내게 보일 수 있다면 너의 곁으로 달려갈 텐데.
주오 차라리 속이나 편하게 나 홀로 걸어가는 이 길이 외로워 견딜 수 없어. 네, 9월 16일 수요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더 자두의 마이웨이 들으셨어요. 요즘 진짜 남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남들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마이웨이, 내 길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아유, 요즘에 계속 사건 사고로 오케이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소식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아이가 사생대회 아마 그림을 제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편의점에서도 택배 서비스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편의점을 통해서 택배를 배송을 시켰는데 이것이 본사로 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인과 좀 갈등을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출품을 하려고 공모전 그림을 제출한 것이 지난 5월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편의점에 이제 방문을 할 때마다 항의를 하고 주인과 뭔가 이렇게 좀 계속해서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편의점 측에서는 자신들은 그림을 본사로 보냈는데 이게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이 돼서 이 가해자에게 수차례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보상도 약속을 했는데 보상을 거부하고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수시로 찾아와서 따지고 항의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날 당일도 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이 사생대의 그림을 출품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제대로 제출이 됐다면 또 수상으로까지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겠죠. 하지만 꼭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네, 2234번님 아이의 꿈의 일부가 사라지니까 화는 나겠지만 꼭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참 어이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셨습니다. 942번님도 똑띠님 출첵합니다. 오늘 뉴스 보도로 봤는데요. 요즘 30대 여성분들 너무 무섭네요. 아무리 아이들 그림 때문에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자동차로 남의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나 싶네요. 다들 너무 빠르게 화를 내고 일을 처리하려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한 걸음 멈춰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들 자기 자신 아깝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마는 다들 좀 느긋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셨어요.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아이가 굉장히 속상해했겠죠. 네, 자신이 열심히 그렸는데 그림이 대회에 출품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속상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죠. 네, 충분히 뭔가 어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죠? 4963번님, 오케이 출첵합니다. 편의점 차량 돌진 사건 제가 봐도 정말로 어이가 없고 좀 황당하다고 느껴지네요. 요즘 세상은 별의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케이 리서치 여러분들 문자를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화가 나고 속상하는 일들 경험하시잖아요. 네, 누구나 화나는 일,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화나는 일이 생기지 않나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화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흔히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 순간 욱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모한 행동으로 표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오케이 리서치 여러분들 가장 최근 들어서 좀 화를 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아주 작은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진짜 크게 누군가와 화를 내면서 다투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순간 욱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욱하는 순간을 견뎌내시는지 참아내시는지 여러분들만의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서로서로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공유하다 보면 좀 화낼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어이없는 사건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일부 오케이 리서치 여러분들 가장 최근 들어서 화가 났던 경험들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주로 어떻게 그 화난
감정을 삭히시는지 네, 이런 것들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 문자 열려 있고요.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웬만해서 화 안 내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네, 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이런 분들 그러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시는지 네, 저희에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순간순간 욱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도 모르게 화를 확 내버리고 나서 주로 이제 그 대상이 가족일 경우가 많죠. 네, 가족들에게 순간 그 욱하는 감정을 말로써 좀 상처 주는 말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고 나면 두고두고 막 계속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아직 정신 수양이 덜 됐구나 이런 생각들. 네, 자아 비판의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일에 여러분들은 주로 화가 나시는지, 그리고 순간 욱하는 감정 이것들을 주체하지 못하고 누군가 다퉈본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 욱하는 감정을 나는 이런 방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얘기들 샵 1057번으로 OK 리서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코로나19 시대, 당신에게 마스크 한 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웃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저 때문에 남이 걸리면 안 되니까요. 아이들 지킴이죠. 마스크를 안 끼면 어떤 곳에도 아이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선택 아닌 필수 아닐까요?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마스크를 껴야죠. 경제 살리기입니다. 경제 타격이 크니까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켜야죠. 오늘 당신이 끼고 있는 마스크 한 장이 나와 우리 경상남도를 지킵니다. 이 캠페인은 경상남도와 함께합니다. 나에게 눈을 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줘. 사랑일까? 이런 게 사랑일까? 바로 너야 이쁜이 장미 닮은 너야 입술이 딸기 같은 거야 내 맘을 1초 만에 다 뺏겨버렸어 그래 나야 널 아껴주는 사람 나야 널 지켜주는 사람 나야 내 사랑 송두리째 다 뺏어주겠어 어느 때보다 확실해 다른 날보다 위험해 자꾸만 눈길이가 이상하진 않아 쏟아내는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 커져가 네가 다가와주면 사랑일까 이런 게 사랑일까 어떻게 얼굴이 금방 새빨개진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줘
잡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 I'm ready to blow 내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 커져가 네가 다가와주면 사랑일까 이런 게 사랑일까 어떻게 얼굴이 금방 새빨개진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줘 사랑일까 이런 게 사랑일까 촌스럽지만 유치하지만 애타는 내 맘속에 너 있어 네, 애타는 마음 울랄라 세션과 아이유가 함께 부른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글쎄요 좀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좀 많이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도로에서 경적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누군가가 지적을 했을 때 아 죄송합니다라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그런 분들의 얘기도 심심찮게 우리가 뉴스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자신의 딸이 사생대회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을 했는데 이것이 택배로 배송이 되는 과정에서 작품이 사라지고 이에 대한 화풀이를 위해서 네, 편의점으로 차량을 몰고 돌진을 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7010번님께서 지나침 모정으로 이성을 상실한 듯하네요.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합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 텐데요. 아이가 물론 속상해했던 그 마음 부모로서 속상해하는 아이를 지켜보는 거 마음 아프죠. 하지만 너무 가도 너무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케이 리서치 여러분들 최근에 좀 화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하셨는지 평소에 좀 욱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이 감정을 추스르시는지 요즘 분노 조절 장애 겪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할 만큼 순간순간 욱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여러분들 이 순간의 감정을 좀 자제하는 억누르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좀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든 거잖아요. 네. 나 혼자서만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다 용납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네, 우리 세상이라는 게 사회라는 게 더불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하루하루 뉴스 보기가 참 겁난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4963번님 개인적으로 이유 불문 없이 상대방을 대놓고 조롱하고 비하하는 거 정말로 화가 납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배려 없이 무조건 비하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들어서 상대방이 조언을 하더라도 그런 경우들 있죠. 표현이 다르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을 막 비하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 이런 분들 보면 화가 나죠. 이럴 때는 욱하는 감정 여러분들 아마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3308번님께서 화나시는 분들 제가 샌드백 해드릴게요. 전화 주세요. 그러시면서 제가 이걸 차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내 때문에 웬만한 거 다 이렇게 참는 약간 내성이 생기셨다고 이런 얘기를 올려주셨는데 아이고 가족이 그런 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순간순간 감정을 더 억누르지 못하고 표현을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기분이 나쁘면 괜히 아이들에게 그 화가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아이들 자는 모습 보면서 그 순간 그 몇 초만 참았으면 됐을 걸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네,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정도라는 게 남들이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화를 다스리시는지 여러분들의 방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크게 심호흡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참을인자를 진짜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손바닥에 진짜 참을인자를 계속 쓴다라든지 뭐 이런 분들 여러분들 어떤 방법으로 그 순간에 좀 벗어나시는지 그 순간 감정을 억누르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393번님 기절할 정도의 나의 화는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순간 거울 속 내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표독스러운 내 얼굴 마음이 아프죠. 그 얼굴로 나이 들까 봐서요. 예쁘게 나이 먹어야지 하면 조금은 가라앉고 내 몸은 내가 돌봐야지 하면서 참아요 하셨는데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진짜 놀랬을 때 있어요.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딱 돌아섰는데 그 옆에 화장대 거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표정을 보면서 아이들 눈에 비친 엄마의 모습이 이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가 있거든요. 네. 요거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 순간 뭐 화가 좀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의 그 미래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좀 더 나이 들었을 때 모습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순간 내 표정이 어떨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10번님, 조그만 가게를 신랑과 둘이 하고 있는데요. 외상값을 140만 원을 네. 떼먹고 주지 않는 사장님께 매월 얼마씩이라도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하네요. 폐업하기 전 남아있던 윤활유라도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주지 않고 진짜 양심에 털이 났는지 해도 너무합니다. 진짜 나이도 어린데 진짜 속 터지네요. 장사도 안 돼서 힘든데 라고 하셨는데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 그리고 나의 어떤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에서는 사람 관계에서 그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7010번님은 그렇죠. 일단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나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상대방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진짜 자신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이런 분들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더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7010번님은 화가 올라오면 크게 심호흡 한번 하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어봅니다.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만 지나면 또 괜찮아지잖아요 하셨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큰 싸움으로 갈 것 같으면 잠시 떨어지라고. 네. 그 잠깐 동안 충분히 화가 가라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순간에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마음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센다든지 아니면 화가 나는 대상과 잠시 떨어져 보는 거. 네, 이런 것들 방법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OK 가족 여러분들은 평소에 마음속에 화를 그렇게 꼭 참고 아니면 계속 화를 키우면서 계신 분들은 잘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계속 여러분들 화가 날 때 이런 방법으로 한번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알려주시는 방법들 저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간순간 자꾸 욱하는 게 많아지는 요즘인 것 같아요. Good morning, babe. Good morning, babe. Good morning, babe. 네, 오늘 오후 K-넨입니다. 1부 끝곡은 소울다이브의 매일 그대와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난 지금 비행기를 탄 것 같아 기분이 붕 떠 아침에 눈 떠 참 살며시 웃던 내 티셔츠를 입은 내게 완전히 빠졌지 어쩌지 내 마음을 다 들켜버린 것 같아 그만 좀 간지럽혀 일 나가기 싫어서 발이 안 떨어져 하루 종일 너와 뒹굴대고 싶은 여행이라도 갈래 방해 없이 단둘 있어 baby 어디 못 가 lady 껌딱지처럼 내게 달라붙어 매일매일 핸드폰의 배경도 너로 바꿨지 나는 네 거니까 내 건 다 네 거니까 그대와 단둘이 있어 baby Good morning darling 그대와 단둘이 있어 baby 자기 좀 보내라 good night kiss yeah 아침에 눈 부신 건 햇살 때문만이 아닐 걸 어두운 내밤 주는 너 조금 부끄러워 해도 되는
나만의 아프로디테여 가만히 있어봐 아침은 내가 줄게 너를 비트 위에 서서히 눈만 뜨면 돼요 그래 우리 싸울 때도 있었지 찌푸린 얼굴에 볼바람 넣기 yeah. 그래봤자 화나는 거 귀엽기만 한데 뭐 You so lovely girl 내 모든 걸 너와 나눌래 yeah rock my world 근데 알아 너 화낼 때 나보고 야해 다른 땐 그것도 야해 매일 그대와 단둘이 있어 baby 굿모닝 달리 매일 그대와 단둘이 있어 baby 자기 좀 보내라 끝내 어느샌가 눈 뜨는 게 익숙해진 네 침대 아직도 자는 널 깨우고 싶어 기침해 장난스럽게 간지럽게 깨우고 싶어 네가 일어나면 꼭 안아주고 싶어 집 가긴 싫고 일단 그냥 씻고 오늘 뭐 할지 고민하다 배고프다 싶어 나 뭐 만들어줄까? 그래서 가져다 줄까? 나 좀 착하지 웃으면서 말하지 어딜 가지 않아도 뭘 하지 않아도 돼 너랑은 시간이 너무 빨라 I wanna go back 기념일을 만들고 싶어 너와 나 오래 서로 축하해주면서 매년을 약속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지는 낙엽에 그간 잊지 못한 사람들을 보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붉게 물든 그건 함께 못한 사람들을 홀린다 시간은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고 난 추억이란 댐에 누워 미처 잡지 못한 기억이 있어 오늘도 수평선 너머를 보는 이유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나를 사는 단풍에 모든 걸 내어주고 살포시 기대고 온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다 익은 가을 내 허기진 맘을 붙잡고 보니 잠이 든다 가슴에 꽃과 나무 시들어지고 깊게 묻혀 꺼내지 못할 기억 그곳에 잠들어 버린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이 슬프다
기억을 거닐다 노란 은행나무에 숨은 나의 옛날 추억을 불어보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불어오는 바람에 가슴으로 감은 눈을 꼬가 네,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으로 오늘 오후 KNN입니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2부에서는 앵커들의 수다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3, 4부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법률 정보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중간중간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의견 있으시거나 혹은 듣고 싶은 노래 있다 하시면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231번님께서 오늘 오프닝 들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아무리 자녀의 작품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화풀이하는 건 잘못된 거죠. 물론 뭐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더 많이 걱정되는 건 그 자녀가 그 여성분의 행동을 그대로 배우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이가 어떻게 보면 작품 출품 못한 것보다 엄마의 이런 행동 때문에 더 속상해하지 않을까요? 네. 더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요. 아이들에게 좀 더 어른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서 그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시는지, 네,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추스리시는지 이런 것들 샵 1057번으로 문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방법 중에서 요거 괜찮겠다 하는 방법 저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잠시 후에 김다롬 아나운서한테도 요거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보면 화를 잘 안 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김다롬 아나운서 평소에 화를 잘 내는지 그리고 화가 날 때 어떤 식으로 감정을 억누르는지 잠시 후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유튜브 KNN의 메디컬 채널에서 만나는 실시간 생중계 방송 100세 시대 건강 토크쇼 KNN 건강튜브. 이번 건강튜브에서는 여성 치질과 변비라는 주제로 항문외과 강경숙 원장의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 17일 목요일 오후 4시 유튜브 KNN의 메디컬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됩니다. 웰리스 병원 항문외과 강경숙 원장이 강의하는 KNN 건강튜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앵커들의 수다. 살면서 화를 한 번도 내보지 않을 것 같은 순한 얼굴을 하고 있는 김다롬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수다의 앵수, 아나운서 보살 김다롬입니다. 보살. 아니 근데 진짜로 네. 김다롬 아나운서 보면 늘 웃는 얼굴이잖아요. 평소에 화가 많은 편은 아니죠? 그렇죠. 좀 그럴 수도 있겠지라면서 좀 넘기는 편인데 네. 저는 대부분 그냥 자면서 좀 화를 억누르는 것 같아요. 근데 화가 진짜 많이 났다. 네. 그러면은 꼭 눈물을 흘리고 좀 후련하게 좀 있다 보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은 혼자 있을 때 뭔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네.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났을 때 그 순간 그러면 어떤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을 그냥 억누르는 편이에요? 저는 마음속으로 이 네. 잘잘못을 엄청나게 따집니다. 마음속으로? 네, 따진 다음에 네. 내가 어떤 거를 좀 한번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 좀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말하는 타입이어서 네. 좀 그 감정적으로 바로 싸우게 되면은 진흙탕 싸움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꼭 한번 생각을 하고 나서 나중에 좀 이성적으로 대화를 네. 하려고 노력을 하죠. 좀 더 논리적으로. 네네. 네. 역시 제가 봤던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보살 김다롬 아나운서가 전해주는 오늘 첫 번째 뉴스 알아볼까요? 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추석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원래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면제돼 왔습니다. 또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료로 전환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앞서 연휴 때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면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면서 가급적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었죠. 네. 이번 통행료 부과 조치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요. 추석 연휴에 징수되는 그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연휴 기간 휴게소 방역 인력과 또 물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대안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게 방역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제 저희가 OK 일기에서 옥동이가 이것 때문에 분개했었거든요. 네. 네, 본인이 연휴 때 드라이브를 가야 되는데 네.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해서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징수하는지 이 이유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좀 맞춰주시기 맞습니다. 바랍니다. 불필요한 이동을 좀 자제하고 추석 연휴를 잘 보내야지 우리가 남아있는 가을, 겨울 코로나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추석 연휴 때 고향 방문 좀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께서 먼저 자식들에게 이번 추석은 그냥 전화 통화하는 것으로 대신하자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자식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계시는 부모님들 명절 때라도 찾아뵈야지 하는 마음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저희 OK 방송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 네, 요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네. 연휴 동안 불필요한 이동은 좀 자제해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 뉴스도 알아볼까요? 네, 미국에서 28년 전 실종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그의 부모가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실종된 스티븐 클라크의 부모들은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아들은 1992년 12월 28일 오후 3시경에 가족과 함께 산책로를 걷다가 인근 공중 화장실로 들어간 후 사라졌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어머니는 여성 화장실로 들어갔고요. 아버지는 다른 장소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요. 네. 실종 신고 기록에 따르면 어머니는 화장실에 들어간 후 보이지 않던 아들이 귀가한 줄 알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의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8년 후인 지금 부모를 용의자로 체포한 일이 생긴 건데요. 네. 부모는 10년 전 인터뷰에서도 누군가가 아들에 대해서 뭐라도 아는 것이 있으면은 무엇이든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저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이렇게 전했다고 해서 현재 네.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왜 부모를 체포했는지에 대한 혐의 내용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부모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실지 여론이 들끓더라고요. 근데 네. 아무런 혐의도 없이 부모를 체포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들고요. 네네. 근데 그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면 진짜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애타는 그런 부모의 마음도 읽어지는 것 같고 네. 이게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도요. 네. 꾸준히 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하셔서 네. 좀 억울함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반전이 나타나면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세 번째 뉴스입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뉴스 잘 들으시고요.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 인제 자작나무 숲에서요. 이 배우와 함께하는 비대면 걷기 행사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전 세계 빈곤층 여성들을 돕기 위한 기부 캠페인인 이 행사는요.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이 배우와 함께했는데요. 지구 반대편 빈곤층 여성들이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서 매일 걷는 생존의 거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에는 1000여 명의 참가자가 행사 당일 10km를 완주했다고 해요.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비대면 걷기 행사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배우는요, 대한민국의 미스 코리아이자 배우이죠. 국악 전공으로 가야금, 장구 등의 국악기와 또 전통 무용이 특기라고 합니다. 2007년에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 때도 상위권에 오르면서 국내 이름을 알렸죠. 네. 예쁜 인디언 보조개가 매력적인 이 배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주세요. 네, 1번 이한이, 2번 김다로.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외모도 참 예쁘지만 네. 연기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느 최근 들어서- 순간 네네. 연기력이 눈에 띄는 그런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걸크러쉬라고 하죠. 네. 네. 아니 근데 요즘에는 걷기 행사도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혼자 개인적으로 걷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 오랜 연인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저는 네네. 굉장히 응원했던 커플인데 저도요. 얼마 전에 결별 소식이 들려서 좀 안타깝기도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이 배우는 누구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기 1번, 2번. 네. 두 분 제가- 다 네네. 이번에 김성령 배우님을 적었었는데, 네, 강 PD님이 바꿔놓으셨네요. 네. 네. 보니까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두 분의 주제곡 들려드릴게요. 이효리가 부릅니다. 미스 코리아. 유리 거울 속 저 예쁜 아가씨 무슨 일 있나요? 지쳐 보여요. 많은 이름에 힘이 드나요? 불안한 미래에 자신 없나요? 자꾸 나는 사라지는 그깟 신기루에 매달려 더 이상 울고 싶진 않아. Because I'm a Miss Korea. 세상에서 제일 가는 거리야. 누구나 한 번에 반할 일이야. Because I'm a Miss Korea. Because I'm a Miss Korea.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거리야. 누구나 알면은 놀랄 일이야. Because I'm a Miss Korea. 명품 가방이 날 빛내주나요? 예뻐지면 그만 뭐든 할까요? Yeah. 자꾸 나는 사라지는 그깟 신기루에 매달려 더 이상 울고 싶진 않아. Because I'm a Miss Korea. 세상에서 제일 가는 거리야. 누구나 한 번에 반할 일이야. Because I'm a Miss Korea. Because I'm a Miss Korea.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거리야. 누구나 알면은 놀랄 일이야. Because I'm a Miss Korea. Because I'm a Miss Korea. 세상에서 제일 가는 거리야. 누구나 한 번에 반할 일이야. Because I'm a Miss Korea. Because I'm a Miss Korea.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거리야. 누구나 알면은 놀랄 일이야. Because I'm a Miss Korea. 사람들의 시선 그리 중요한가요? 망치
네, 이효리의 미스 코리아 들었습니다. 노래 나가는 사이에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발표할까요? 네, 정답은 1번 이한이었습니다. 2번 김다롬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차마 읽을 수 없는 문자들이 네.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아니 보니까 네. 정답이 1번인 건 알겠는데 2번에 자꾸 마음들이 가시는 것 같아요. 2234번님은 다롬 씨랑 좀 닮은 것 같아요. 이한희 씨. 시원시원한 성격이 참 좋더라고요. 라고 아유, 하셨고 감사합니다. 3308번님은 정답은 2번 김다롬입니다. 지역뉴스 안 보다가 다롬 하나 때문에 늘 열청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최근에 시청률이 좀 올라서 왜 이렇게 올랐지 싶었는데 네. 대수님이 봐주셔서 그렇군요. 네. 7842번님이 정답은 1번인데 손가락이 자꾸 2번 김다롬 씨한테 가네요 하셨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김다롬 씨에게 마음이 더 가셨지만 정답 1번 이한이 잘 맞춰주셨는데요. 네.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은 3부에 발표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해서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유지하는 부산 지역 현행 학사 운영 체계가 다음 달 11일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네. 당초 부산은 20일까지 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을 갖기로 함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한 것인데요. 교육부는 15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21일부터 유초 중학교는요 3분의 1, 또 고등학교는 3분의 2 밀집도 유지로 학사 운영 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네. 20일까지는 전면 원격 수업을 진행하다가 21일부터는 전국이 공통으로 3분의 1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원격 수업이 쌍방향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수차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질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고 하네요. 네, 저희 아이들도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주 3회 그리고 6학년은 주 1회 등교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부모님들도 좀 지쳐가고 아이들도 학교 가고 싶어서 많이 지쳐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퀴즈 알아볼까요? 네, 멕시코 연안에서 137마리의 이거 사체가 발견돼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영국 인디펜던스지에 따르면 지난 2일 137마리의 이거 사체가 발견된 건데요. 이거 사체는 주변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약 128km에 걸쳐서 보고가 됐습니다. 발견된 사체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어서 당국은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국가환경보호국은 죽은 동물이 어망에 걸린 흔적도 없고 또 배에 부딪힌 자국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체구가 미끈하고 가늘고요. 또 조그만 귀와 짧은 꼬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인데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바다표범, 2번 바다사자.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한번 힌트를 준비해 봤는데 네. 이게 바다와 사자의 합성어입니다. 힌트 맞나요? 네. 정답을 알려주신 것 같아서 순간 당황했잖아요. 네. 자, 여러분들, 정말 결정적인 힌트가 나갔습니다. 정답 네.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그 사이에 저희는 나머지 뉴스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이 코로나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고향 방문을 미뤄달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합니다. 최근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권이 금리를 높이고 또 전문직의 대출 한도도 줄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해운대 추돌사고 운전자가 운전 전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산 지역 학교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철저한 단속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유지 중입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앵커들의 수다 지금까지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425번님께서 가을비 내리는 오후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오혁의 소녀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고요. 잠시 후 3부에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
내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마.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3부 돌아왔고요. 저도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2부에서 3부 넘어오는 사이에 많은 분들 두 번째 퀴즈 정답 주셨는데요. 오늘 앵수다 마지막 뉴스가 멕시코 연안에서 이것 137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좀 헷갈리실까 봐 제가 힌트를 달랬더니 김다롬 아나운서가 바다와 사자의 합성어라고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남기고 갔죠. 정답은 바다 사자였습니다. 4963번님 김다롬 아나운서의 간단 명료한 정답 힌트 센스 역시나 짱입니다 하셨고요. 1425번님도 힌트 앵하요정님 최고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답 주셨어요. 3159번님 힌트 정말 기가 막힙니다. 5189번님 다 알려주시네요 하시면서 역시 정답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7010번님 정답 바다사자요. 마음이 아프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137마리나 한꺼번에 사체가 발견이 됐을까요? 지금 원인 파악에 나섰다고 하는데 뭐 별다른 외상도 없다고 하고 어망에 걸린 흔적도 없고 배에 부딪힌 자국도 없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137마리의 바다사자 사체가 발견됐다.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 퀴즈 정답 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퀴즈 정답 이한이 맞히신 2511번님 그리고 바다사자 정답 주신 5189번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전기 사용량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1위.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수소시장 세계 5위, 수소차 판매량 세계 1위. 대한민국은 수소경제 선도국가이기도 합니다. 이젠 수소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시간입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에너지는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 푸르고 깨끗한 지구,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갑니다. 그린 뉴딜의 중심 수소, 깨끗한 에너지로 깨끗한 세상을 꿈꿉니다. 이 캠페인은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합니다. 뽑기의 일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희예요. 저에겐 외모만 보면 오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띠동갑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녀석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정말 자식 같은 동생인데요.
그런데 너무 오냐오냐 커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만 보이나 봐요. 가끔은 되게 어이없는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글쎄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여보세요. 아니 환불을 해달라니까요. 저기요. 여보세요. 아 떠나보긴 아니 환불을요. 김옥동. 아 잠깐만. 환불요. 예? 김옥동. 왜? 너 원래 환불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잘 못하는 애가 아니 전화해대고 뭘 그렇게 열을 내고 있어. 무슨 일인데. 아닌 얼굴이 아닌데 너 무슨 일 있지. 보자. 이리 와봐. 이 얼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그 드라마에서 주로 이렇게 돈을 날려먹거나 이러면 나타나는 얼굴인데 혹시 나 귀신이가. 야 뭐야 진짜 돈 날려먹었다고? 진짜? 한장하겠다 누나 진짜네. 아니 근데 네가 날려먹을 돈이 어디 있다고? 나 무시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네. 이번에 추석 때 효도 좀 하려고. 응. 우리 집 냉장고 엄청 오래됐잖아. 그렇지. 내가 그래서 안 그래도 냉장고를 좀 바꿔드려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근데 사실은 진짜 용돈 받은 거랑 안 쓴 거랑 일 조금 했던 거랑 돈 좀 모은 게 있었는데. 그랬어 우리 옥동이. 기특해. 그래서 맨날 놀고 먹는 것도 미안하고 해서 추석 때 서프라이즈로 냉장고 바꿔주려고 내가 맨날 며칠 검색해서 특가를 찾았는데 어째 좀 불안해. 뭐 이상한 데서 찾은 것도 아니고 알제 누나도 자주 쓰는 거기 로켓으로 배송해주는 그거. 알지. 그거 내가 주문을 했는데. 근데 뭐 왜? 근데 이게 특가가 30대만 한정해주는 거라고. 내한테 결제 링크도 보내주고 해서 결제도 했는데 내 주문한 지 좀 됐단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 안 와서 오늘 판매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했는데 왜? 안 보내준대? 나머지는 내일 이 시간에. 야 진짜. 아니 왜 배송이 좀 늦어진대? 뭐 아직 추석까지 시간 남았으니까 괜찮아. 왜? 근데 왜? 줄 테니까 내가 5만 원만 줄 수 있나? 아니 근데 잠깐만. 너 지금 뭐 돈이 한 푼이 모자라. 아니 잠시만 결제. 전화했더만 카세트인 거야. 아니 잠시만 있어봐봐. 뭐 링크를 걸어 뭐 아니야. 근데 원래 그거 사이트에서 이렇게 다 결제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몰라. 그 전화 받은 데가 카세트인 거야. 아니니까 왜 거기 등록한 개인 판매자 받냐고. 거였는데. 난 당연히 그 사이트 믿고 샀지. 그러니까. 근데 그 카센터 아저씨도 억수 당황하면서 자기 지금 이런 전화 일주일째 받고 있다고. 내 아이디 동영 당한 것 같다고 하면서. 근데 그쪽까지 아이씨 모르는 척하지 말라고. 내 지금 다 알고 있다고. 아이씨 그러지 말라고. 당했어. 근데 금방 이 사이트 전화. 근데 자기들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고 사이트에서. 어떡해 누나 전지산이었는데. 우리 김옥동 간만에 효도 한번 하려다가 뒤통수 시게 한 대 맞았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야 근데 그 얼마짜리였는데? 원래 700만 원이 넘는 건데 특가에 350만 원 딱 반값이길래 내가 그거 했지. 350? 야, 니 지금 그거를 그러면 그 사이트도 아니고 뭐 어디 이렇게 링크 걸어갖고 보낸 그거 보고 결제를 했단 말이가. 이놈 새끼야 진짜. 또 사고 쳤어. 니는 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라 내한테 등짝을 한 대 맞았네. 때리지 마라. 안 그래도 힘든데 그만해라 지금. 근데 좀 힘들다 좀. 어째 이래 모르노 세상을. 내가 진짜 니 때문에 못 살아. 내가 정말로 이렇게 진짜. 말해줬으니까 속 시원히 말해줬으니까 나한테 5만 원이라도 좀 용돈 좀 줄 수 야! 있는데 모자란 돈 채워야 되는데 지금 진짜. 내 돈 살렸다 지금. 내가 더 환장하다 지금. 내가 더 환장해. 아니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너. 아니 냉장고라는 건 뭐야. 가가지고 문도 열어보고 문이 잘 열리는지 그리고 이게 냉장이 얼마나 잘 될 것인지 크기가 얼마만한지 우리가 음식을 얼마나 넣을 수 있고 이런 거 요리조리 따져가지고 매장 가서 사는 거지. 나 서프라이즈 하려 했다니까. 근데 이거 이래 당한 거 내만 그런 거 아니다. 봐봐 이 기사도 났다니까 이렇게. 보자. 봐라. 아이고 맞네. 아이고 판매자 아이디를 도용한 사기 피해가 있다. 이거 야, 어쩌노. 이거 빨리 신고해가지고 범인 잡아가지고 내 돈 받아야 된다 빨리. 어쨌든 간에 이거 우리 오케이 부모님들도 좀 알아둬야 되겠다 야. 네, 일단 내가 대표로 피해를 본 거고 내일 이제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알지? 할 게 없어갖고 이런 거 대표하나 진짜. 일단 내가 하여튼 그렇다고. 아니 니는 지금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다. 일단 이런 사이트 가면 사이트에서 직접 파는 게 아니고
판매자 등록해서 물건을 팔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사기 수법이 사이트에 직접 결제하기 안 하고 문자나 깨톡으로 링크나 계좌를 따로 줘요. 내처럼 싸다고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일단 물건이 싸다 그럼 의심부터 하고 봐야 돼. 아니 그걸 그렇게 잘 아는데 그렇게 당하냐고. 사람은 경험에 의해서 배우는 거거든. 아 근데 진짜 사기치는 사람들 방법도 가지가지다.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 하겠다. 그러니까 아예 사이트랑 똑같이 만들어 놓고 사기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결제 안 되고 뭔가 따로 주는 데는 일단 의심하고 일단 따로 뭔가 보내라는 거 그 자체 사이트에서 그 바로 결제 안 하고 따로 어디서 결제하라. 요새 보통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 사도 따로 결제하라 하면 무조건 그 업체들에서도 의심하라고 그래 아니 얘기하거든. 근데 그런 거를 어. 꼭 그렇게 경험을 해보고 사기를 당해봐야 아냐고. 그냥 미리미리 좀 신문 기사도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래가지고 좀 알면 안 되냐고. 이걸 꼭 이렇게 그러니까. 당해봐야지 네가 정신을 차리냐고. 나는 다음 생은 정말 잘 살 것 같은데. 다음 생이 있겠나 진짜. 안 되겠다 진짜 이거는 우리 오케이 부모님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뭐가? 여러분 이런 물건은 당연히 매장 가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헤이. 아니 매장이면 어쩌고 인터넷이면 어때요? 아니야, 좋은 물건 아니야. 싸게 사면 좋은 거죠. 근데 아니야. 내 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 꼭 오프라인에서 사야 되는 물건들이 있다고. 여러분들 이것만큼은 나는 온라인 말고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사야 된다는 거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거의 가전 제품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근데 가전은 온라인에서 사도 괜찮아요. 모르겠다. 나는 진짜 참말로 그 돈이 애가 돈도 없는 게 진짜. 일단 나는 오늘은 내 너무 슬프니까 내 편 좀 들어주시고 내도 잘나가다가 그런 건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온라인 사기 경험 있으시면 우리 옥동이랑 경험 공유하면서 서로 좀 위로라도 해주세요. 그리고 아니야 이런 거는 진짜 눈으로 가서 직접 꼭 보고 사야 된다. 내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다가 망했다 하는 경험들 분명히 있으실 거야. 옷도 사실은 너 예전에 옷도 그랬잖아. 너 보이는 거랑 이미지가 달라가지고 실제로 왔는데 사이즈도 안 맞고 막 이상했던 거 있잖아. 그런 모델들이 것처럼 참 다리가 길더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온라인 쇼핑하고 실패해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좀 제대로 한번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이런 아마 사기 당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래요. 오늘은 우리 옥동이 좀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지금 옥동이 진짜 금방이라도 눈물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문자가 진짜. 저한테 힘이 됩니다. 진짜. 옥동이 위로 좀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 샵 1057번으로 문자 좀 주세요. 누나가 용돈을 안 줘요. 야 진짜. 누나가 나한테 위로금을 안 줘요. 근데 그 350만 원 어떡할 거야? 아니야. 이거 꾸밀 거야. 이거 진짜일 리가 없어. 얘기하지 마. 임정희가 부릅니다. 진짜일 리 없어. 이게 진짜일 리 없어.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 하나둘씩 느려지고 주위의 모든 게 갑자기 들리지가 않아. 세상은 갑자기 멈춰진 흑백 사진 같은데 네 목소리만 메아리처럼 헤어지자. 이게 진짜일 리 없어. 네가 날 떠나는 게 꿈속인 게 틀림없어. 눈물도 나지 않는 게 누가 나 자꾸 집어줬으면 해. 꿈이라면 나를 깨워줬으면 해. 아님 내가 살 수 없어. 이게 진짜일 리 없어. 그건 안 돼. 조금씩 주변의 사람들 움직이기 시작하고 네가 일어서는 모습이 영화처럼 보여. 떠나는 널 잡아보려고 손을 내밀려 해도 온몸이 돌처럼 다 굳어버린 것 같아. 이게 진짜일 리 없어. 네가 날 떠나는 게 꿈속인 게 틀림없어. 눈물도 나지 않는 게 누가 나 자꾸 집어줬으면 해. 꿈이라면 나를 깨워줬으면 해. 아님 내가 살 수 없어. 이게 진짜일 리 없어.
내가 떠났나 봐. 네, 임정희의 진짜일 리 없어 들었습니다. 우리 옥동이가 진짜 이건 진짜일 리가 없어 자꾸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효도 한번 해보겠다고 서프라이즈 부모님들께 냉장고 선물을 하겠다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사기였던 거죠. 네. 실제로 최근에 온라인 사기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침체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대면으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서 직거래를 유도하는 오픈마켓, 피싱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판매자 아이디를 도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판매자 계정을 도용해서 이 가짜 매물을 올리고요. 돈만 받아서 잠적을 하는 겁니다. 신종 사기 범죄인데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는 물론이고요. 실제 판매자가 또 있고요. 그리고 오픈마켓 운영사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한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에 좀 빨리 받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판매자가 권유한 오프라인 매장 주문과 결제에 응했는데 결국 이게 사기였던 거죠. 이런 경우들도 있고 판매자의 경우는 본인이 취급하지 않는 물품 거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뤄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 좀 알려주시고요. 오늘 우리 옥동이 많이 속상해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세상을 배웠다 생각하고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2801번님께서 요즘 중고 마켓에도 사기가 많더라고요. 휴대폰을 주워서 자기가 파는 것처럼 해서 그래서 등록하러 가면 분실폰인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셨는데 이런 것도 있군요. 저는 가끔 이렇게 사기 치는 분들 보면 사실 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비상한 머리를 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를 생산적인 것에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기발해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기 수법들도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4963번님. 더욱더 진화된 온라인 사기 수법들이 생기고 있어서 옥동 씨가 당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골치가 아프겠어요 하셨는데 골치만 아프겠습니까? 마음도 아픕니다. 우리 옥동이 용돈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부모님께 모처럼 효도 한번 해보겠다고. 냉장고 하나 장만을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사기를 당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구매 많이 하시나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사시는 분들 많으시고 아니면 매장 가서 모델명을 보고 오프라인에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그래도 이런 좀 큰 물건들 있죠. 그리고 고가의 물건들 가격대가 좀 있는 것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사야지 좀 안심이 되는 스타일이라서 옥동이처럼 이렇게 무턱대고 350만 원이나 지불을 하면서 냉장고를 사지는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기당할 일이 없는데 세상이 그냥 마냥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을 다 믿고 사람이 사람을 속인다라는 건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 옥동이가 이번에 제대로 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저 사귄 거 몰라? 눈치채지 못해? 그렇게나 저렴하게 팔면?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간혹 혹할 때 있어요.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저렴한데 항상 붙는 것이 지금이 찬스라는 거죠.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게 비단 그 온라인 쇼핑뿐만이 아니라 홈쇼핑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주문을 하지 않으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구매하다 보면 결국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구매를 하실 때 금액에 따라서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는 것들도 있고 요즘에 이렇게 사기 수법들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셨다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이런 것들은 거래 안 하셔야 돼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게 계좌 이체 등 직거래를 유도할 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아무리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게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여러분들은 옥동이처럼 당하지 마시고요. 예, 절대 이런 것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동이 좀 위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저 녀석 어떡하지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축제, 누구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 제17회 부산국제연극제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무관객 온라인 축제로 진행됩니다. 지역 우수작 초청 공연, 거리극 경연 프로그램, 지역 상생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제17회 부산국제연극제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비메오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051-802-8003. 이 행사는 부산광역시 KNN과 함께합니다. 이민주 변호사의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OK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법률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타이틀 항상 읽으실 때마다 좀 궁금한 것이 네. 뭐 여러 가지 법률 정보들 정리는 참 잘하세요. 네. 집에서 정리도 잘하시는지. 아, 집에 정리요? 네. 집안? 네. 살림살이 정리도 잘하시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면 네. 저희 집에 오는 분들이 네. 이 집은 왜 이렇게 깨끗해? 오, 정리정돈을 잘하시는군요. 애들이 사는 집 같지 않다. 네. 네네네. 그게 가능해요? 아직 아이들 어리잖아요. 아이들 어려서 아이들 네. 물건이 굉장히 많은데 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을 구할 때 음. 아이들의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아. 집을 구해서 네. 애들 물건을 다 한 곳에 모아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오면은 애들이 있는 집인지 모릅니다. 네네. 그렇구나. 저희 네. 남편이랑 저는 물건이 널리는 걸 싫어해가지고. 네. 네네. 집안 정리도 잘하고 또 법률 정보도 잘 정리해드리는 네. 이민주 변호사 네. 오늘 함께하는데요. 오늘 어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지난주에 네. 사소할 수 있지만 음. 궁금해하실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네. 아,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청취자분들의 반응도 그렇지만 네. 일단 당장 우리 PD와 작가의 반응이 뜨거웠죠. 왜냐하면 네. 저희가 그만큼 법을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알고 네. 나니까 법이 좀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죠. 네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또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알쓸소법. 알쓸소법. 네, 알아두면 쓸 데가 있는 소소한 법률 정보 2탄 네. 준비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잘 일어날 수 있는 사례로 또 조금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네. 잘 들어두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소소한 법률 정보긴 하지만 나는 이게 좀 헷갈려요 혹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샵 1057번으로 질문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러면 뭐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간단한 거. 첫 번째 뭐를 좀 알려주실까요? 민정 아나운서 혹시 네. 내용 증명이 뭔지 아세요? 들어는 봤어요. 들어보셨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고 네네. 근데 뭐 주변에서 내용 증명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 들을 때 좀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무서울 것 네. 같다. 뭔가 이렇게 나에게 뭔가 날아왔는데 이게 내용 증명이라고 표현은 되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날아오는 거 아닌가요? 법원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민정 아나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제가 직접? 그럼요. 아 제가 진짜 법을 모르는군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해드리는 거죠. 네. 제가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요. 내용 증명을 보내달라라는 의뢰를 받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이야기를 하다가 내용 증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걸 쓰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수 있겠구나. 그렇죠. 네. 저처럼 이게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내용 증명이 뭔지를 말씀드리면요. 네. 이게 뭐 특별한 서식이나 형식이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하는 건데 네. 일반 편지와 같은 그런 우편과는 다르게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고 또 언제 받았는지를 확인, 증명해주는 특수 우편제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지예요, 본질은. 그러면 그냥 편지처럼 쓰더라도 네. 보낼 때 내용 증명으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우체국에 가셔가지고요. 네.
그 편지 주시면서 네. 이거 내용 증명 발송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일반 우편 요금보다는 조금 비싸요. 네. 그래서 그 요금을 받고 발송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저도 보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꼭 법률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럼 네. 작성하셔가지고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보통은 이걸 이용하는 게 어떤 법적인 의사 표시를 네. 할 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예 이 내용 증명을 그 작성과 발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이걸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자칫하다가 상대방이 바로 소송이나 어떤 법적인 액션을 취할 것 같네. 네. 내지는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겠죠. 네. 그냥 말만 던져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서 네. 뭔가 자발적으로 의무 이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효과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굳이 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내용 증명 한 통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무섭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네네. 이 내용 증명을 받으면 어쨌든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네. 제가 오늘 이걸 알려드리는 것도 네. 너무 겁먹지 마시라. 네. 그리고 또 내용 증명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네. 이거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답변하셔도 되고요. 답변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네. 자, 여러분들 내용 증명과 관련된 얘기들 오늘 4부 넘어가서 계속 조금 더 풀어볼 텐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오늘 다양한 법률 정보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4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3159번님께서 이승환의 가을 흔적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노래 짧게 보내드리고 저희 4부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지는 가을 저녁 무렵 바람은 불어와 내 가슴 깊이 남아있는 모습에 한숨 늘어가고 여윈가지 겨울 모퉁이에 바람만 불고 거리에 뒹군 가을 끝의 흔적만 비트 남아있네. 어색한 미소만 지으면 오케이, 굿.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4부로 넘어왔습니다. 이민주 변호사의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알쓸소법. 네, 알아두면 쓸데있는 소소한 법률 정보들 전해드리는데요. 앞서 내용 증명에 대한 얘기를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일단은 뭐 누구나가 보낼 수 있다 정도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남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 증명이라는 건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보내서 언제 받았는지가 증명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증명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보통 어떤 법적인 의사표시를 할 때 네. 이용하시면 좋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거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계약을 했다가 네. 해제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계약의 해제에 관해서는 최고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해제를 할 때도 내가 이제 이 계약을 해제를 한다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네. 매수인이 잔금일이 되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잔금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은 돈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난감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연락을 할 겁니다. 매수인한테.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매도인은 이 사람 계약할 생각이 없구나. 네. 그러고는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을 마침 더 좋은 가격에 네. 팔 기회가 있어서 팔아버렸다. 네.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에 했던 계약을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해지한다고 생각을 한 건데 네. 해지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전달을 안 한 거죠. 이렇게 하면 매도인이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네. 자, 매수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 계약 관계를 내가 끝내겠다. 왜? 네가 잔금 지급 의무를 안 하니까. 안 했으니까. 이럴 때는요. 계약의 해제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자, 해제에 앞서서 일단은 매도인이 자신의 계약 이행에 대한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 나는 내 할 걸 안 하면서 네. 상대방한테만 의무 이행을 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잔금을 받으면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서류를 준비를 해놓고 상대방에게 자, 나는 준비를 다 해놨으니 빨리 이행을 해라라고 촉구를 하는데 이거를 법적으로 최고라고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최고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요. 네. 한다는 거는 상대방한테 도달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도 이행을 안 해요. 음. 그러면 자, 당신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계약을 해제한다. 네. 라는 의사표시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최고나 해제 의사표시가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만 실제 한 것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이런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게 분명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하니까 결국 내용 증명을 통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받았는지까지 확인이 되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실제 사건에서 서로 말로만 해제가 됐다. 안 됐다. 이걸 다투다가 결국은 매도인 측에서 해제 의사표시를 했다는 게 입증이 안 돼서 네. 해제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봅니다. 네. 네네. 근데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나서 상대방이 받았는지까지 확인이 됩니다. 바로 확인을 할 수 네네네. 있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택배 네네. 그 조회가 되잖아요. 배송이 그렇죠. 완료가 네네. 됐는지 이 내용 증명도요. 몇 시에 네. 누구한테 갔는지 그리고 받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합니다. 네. 그냥 그러면 주는 게 안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잡아낼 수가 없는 그게 거군요.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 보내놓고 네. 받았는지 확인 안 하시고 난 보냈으니까 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회해 보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도달이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문이 닫혀 있다라든지 네네. 아무리 가도 사람은 그러면은 도달이 안 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내용 증명 보낸 사람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죠. 네. 네. 지금 4963번님께서 내용 증명을 대리 수령하는 거 이게 위반 행위로 간주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하셨거든요. 이 대리 수령이라는 게 그 이제 배달하시는 분이 네. 확인을 해요. 누구시냐. 어떤 관계이시냐.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보통은 주소지에 갔을 때 같이 사는 사람, 네. 가족이라거니 아니면은 뭐 배우자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잖아요. 네. 아니고 뭐 그냥 이웃이다, 아는 네. 사람이다 이런 경우는 주지 않습니다. 잘. 그러니까 대리 수령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리고 대리 그러면? 수령을 하더라도 네. 받는 사람 서명 받고요. 본인에게 또 전달을 하셔야 되겠네요. 반드시.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누가 수령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이게 책임 문제 나중에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제 지인이 네.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임대인이랑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집주인하고 네네. 계약할 때 잠깐 보고 네네. 뭐 사실 뭐 살면서 연락할 큰 일이 일이 없죠. 없으면 네네. 연락할 일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고민도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은 친해도 오랜만에 연락하려면 조금 그런데 그죠? 집주인에게 또 집주인한테 뭐 그냥 안부 인사를 할 리는 없었을 테고 네. 그래서 그 지인분이 어떤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계약과 임대차 관련된? 계약과 네네. 관련된 얘기였을 네네. 거예요. 이럴 때도 이 내용 증명을 이용해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은 임대인 주소가 나오거든요. 네. 그 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에 특히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게 네. 최근에 임대차 3법.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요. 네네. 임대차 3법으로 주택 임차인한테 갱신 요구권. 그렇죠. 저희가 생겼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내가 이제 계약 기간이 지나도 난 더 살겠다라는 네. 건데 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는 실거주할 거니까 갱신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잖아요. 네. 이 거절의 의사표시 또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 내용 증명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특히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 이제 갱신이 되잖아요. 네. 갱신이 돼서 계속 살고 있다가 임차인이 갑자기 어떤 사정으로
중간에 해지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길 그럴 수 수도 있겠죠. 있죠. 뭐 멀리 네. 이사를 네네. 간다든지 이럴 때는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 통지를 하면 됩니다. 근데 통지를 한다고 해서 바로 해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임대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음. 그래서 이 임대인에게 해지의 통지를 했는지 네. 또 그 통지를 임대인이 언제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얘기 좀 전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알아두시면 쓸모가 있는 법률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 증명에 대한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1312번님께서 요즘에 내용 증명 회사에서 수십 개 작성 중입니다. 미수업체들의 납입 요청 중인데 그래도 미납을 할 시에는 지급 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 증거로 제출을 하려고요. 라고 네. 하셨어요. 사실 뭐 미수업체들이면 네. 내용 증명을 꼭 보내지 않고 지급 명령 바로 신청하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 뭐 이 경우에도 나중에 증거로 제출하셔도 되고요. 네. 자, 내용 증명과 관련된 얘기들 나눠봤고요. 두 번째로 또 어떤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는요. 상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그 재판 결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재판 받는 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네. 상소인데 상소? 네. 상소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다. 음. 이런 분들은 항소. 네. 항소라는 말은 익숙하실 것 같아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렇게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재판을 한 법원보다 더 상급. 네. 법원마다 이렇게 급이 있습니다. 더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것을 통틀어서 상소라고 하고 네.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 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하는 것이 항소. 그리고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다시 대법원에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건 상고라고 네. 합니다. 법률 용어가 좀 비슷비슷하면서 좀 헷갈리기는 해요. 네네네. 네.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것이 뉴스에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좀 이제 큰 뭐 사건들 네. 아니면 큰 재판들이기 때문이기도 네. 하겠지만 보통 1심 판결하고 나면 뭐 양측이 항소를 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양쪽 당사자가 모두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걸로 그냥 재판이 끝인 거예요? 끝이죠. 음. 끝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네. 났을 때 양쪽 당사자 누구나 항소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자기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항소를 하겠죠. 그렇겠죠. 자, 네.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네. 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민사의 경우에는 기준이 그 판사가 판결을 선고한 날이 아니고요. 네. 판결문을 내가 받은 음. 날부터 14일. 14일, 네. 2주 동안. 그리고 네. 형사는요 또 다릅니다. 판사가 선고한 날이 기준이에요. 선고를 한 날부터 7일입니다. 이게 기준도 다르고 그 기간도 다르죠. 기간도 다르네요. 형사가 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만 항소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아무도 항소를 하지 않고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이 1심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네. 확정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재심 청구 들어보셨죠? 재심라고 해서 이미 확정이 된 사건이지만 다시 재판을 해야 할 아주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다 재심 청구를 해요. 그렇게 해서 법원이 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다시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재심 청구하면 과거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년 동안 복역을 했던 사람들이 한참 지나서 나의 그렇죠. 억울함을 풀고 네네. 싶다라고 해서 재심 청구하는 거 네. 실제로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무죄로 판명 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있었죠. 네. 근데 어쨌든 그 판결을 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네. 저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네.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있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판단이 다를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당사자 입장에서는 진짜 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는 1심에서 이겼더라도 만약에 또 항소가 진행이 되면 네. 이제 항소심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또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민사의 경우에 내가 1심에서 패소를 했다. 근데 항소심에 가서 승소를 했다. 아, 기분이 무지 좋겠죠. 그건 기분이 좋겠죠. 근데 네. 형사의 경우에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더 기분이 좋을 겁니다. 아마. 네. 뭐 변호사들이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실 사건 결과가 좋으면요.
당사자 못지않게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네.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음. 뭐 예를 들면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네.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된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사건의 예로는 네. 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이 그랬죠. 그랬었죠. 1심에서 네네. 무죄였는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판단이 바뀌는 이유가 각 재판부 그러니까 1심이든 뭐 항소심이든 나름의 판단의 이유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판단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상소를 통해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난 계속 상소를 하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재판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항소, 상고 이렇게까지만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세판. 네. 진짜 재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이제 상소 이야기는 또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네. 바로 증인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증인. 네. 네. 민정 아나운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할 때 네. 청취자분이 증인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주셨거든요. 기억나요. 그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해서 네네. 증언을 했는데 네. 혹시라도 재판에서 진 쪽에서 뭐 이렇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나 뭐 네네.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아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사실 뭐 미래에 네.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할까 안 할까에 대해서 답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경우에는 보복 범죄가 돼서 가중처벌 받는다. 그랬었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 증인 소환 관련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소환장이 왔는데 네. 제가 꼭 가야 되나요? 음. 이런 질문부터 네. 뭐 심지어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오. 이렇게 묻는 분들도 답변까지도. 그럼요. 근데 저는 있으세요. 요거는 좀 궁금해요. 진짜 네. 반드시 내가 가야 되는지. 네. 저는 아직 이런 경험이 없지만 만약에 뭐 증인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덜컥 좀 겁은 날 것 같기도 하고요. 겁도 나고 사실은 굳이 안 가고 싶은데 이런 그렇죠. 마음. 네네.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네네.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요. 네. 일단 법원에서 증인 소환장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다툼이 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보았거나 직접 들었거나 하는 식으로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을 할 게 있다. 네.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당사자가 법원에 이제 증인 신청을 하면 네. 법원에서 그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판단을 해요. 보통 이제 필요하니까 네.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증인 소환장을 받으면 꼭 나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요. 원칙적으로는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네네네. 제가 꼭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네네. 아니고 원칙적으로 나가시는 게 맞고요. 이 재판의 진행이라는 건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죠. 네. 네. 그래서 국민이라면 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협조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야 증언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을 하고 네. 또 법원이 올바른 재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항상 증인 이제 신문하기 전에 네. 증인한테 물어보기 전에 선서하잖아요. 선서하죠, 실제로도 이 선서 과정이 거치나요? 아유, 합니다. 선서 내용을 딱 보면요. 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네. 이렇게 선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서를 하신 후에는요. 정말 신중하게 본인이 기억하시는 대로 증언을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거짓을 말하거나 제대로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시면 좀 전에 선서하셨잖아요. 네.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그래서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네. 그럼 위증의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징역형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렇겠네요. 뭐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판결 자체가 좀 달라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본인이 선서를 했는데 또 네네. 불구하고 거짓을 말을 했고 이게 재판작용을 방해하는 거죠. 네. 네네. 근데 앞서 원칙적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 일에 이렇게 엮이기 싫다. 내 입장이 좀 곤란하다. 뭐 이래서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되는 거긴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네. 사실 그 판단은 결국 법원이 하는 건데 네.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는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증인이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과태료 부과 처분 많이 내립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다시 출석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다음 기일에 이제 증인이 출석을 한 거죠. 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없애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또 최대 7일까지 그 증인을 교도소에 감치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는 법원이 강제구인장 발부해서 법정으로 구인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강제적인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네.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내가 만약 증인으로 나갔는데 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겠는 경우도 있잖아요. 진짜 있죠. 생각이 안 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증언 거부권 행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거든요. 네. 나 도저히 내 양심에 반하는 건 나 말하기 싫다. 억지로 말하게 할 수 없죠. 그럴 때 증언 거부권 행사하시면 되고요. 네.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이 배우자 네.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내내 증언 거부권을 맞아요, 행사했던 맞아요. 게 이슈가 됐죠. 네네. 증언 거부권은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행사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법원에서 정한 그 증인 신문기일에 내가 도저히 출석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제 최근에 코로나 확진으로 네네.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있었거든요. 네. 이럴 때는요. 그 사유를 미리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니까 필요하다면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될 만한 법률 정보들, 내용 증명, 상소, 그리고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수요일 순서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손승연의 물들어 남겨드리고요. 저도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의 저는 똑띠 김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4시에 무조건 오케이. 나는 잊을 수가 없어서 내 아픈 가슴